한강변에 바로 입지하고 있는 10억의 로또 아파트, 청담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우르고 있는 강남 최고 입지의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돼서 너무나 저렴한 한강변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주변 실거래가보다 5천만원 이상 저렴한 공원을 품은 대단지의 아파트라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량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의 핵심적인 입지이면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로또 아파트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임성배TV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로또 아파트의 분양 정보들, 그리고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재테크의 아파트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26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49세대 대단지의 아파트이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층 35층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이 보이죠? 이 한강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청담 르엘의 입지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조합원 분들께서 이제 한강뷰가 가능한 물량들은 대다수 가져갔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 한강변 인근에 있는 인프라에 쾌적한 아파트라는 것이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학세권, 교육 특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호선 청담역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둘러보면은 코엑스, 스타필드,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단지 앞에 7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또 추진 중에 있고요. 주변에 9호선 봉원상하역, 그리고 GTX A 예정과 GTX C 노선까지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입지이면서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 추진되고요. 또 GTX A 노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청담역 GTX C 노선 같은 것들이 이제 모두 완공이 되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강의 인프라, 그리고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은 명문 학군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의 입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청담 르엘의 입지이고요. 굉장히 다시 한번 봐도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또 한강변까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정말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 2025년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34평의 분양 가격은 25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최저 매물이 이제 37억 원에 나와 있는데, 분양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변의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청담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청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로서 14년 차가 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최근에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청담 르엘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 14년 차가 된 구축의 아파트가 무려 4억 원 이상 비싸게 분양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또한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청담 자이보다 청담 르엘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의 가치는 10억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 하나를 더 보게 된다면 청담 공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999년 26년 차가 된 아파트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워낙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 사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청담 르엘의 아파트의 가격이 현저히 좀 저렴하고 신축 아파트 대비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34개 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은 이제 3베이 판상형을 많이 뽑는데 4베이로 잘 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침실 1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구 A타입 치고는 그래도 4베이 판상형 잘 빠진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39세대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5구 B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넣어 있는 것이 인상 깊고요. 5구 B타입인데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구조를 잘 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A타입 같은 경우에 25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드레스룸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고요.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나쁘진 않지만 알파룸이 하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3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거실에 전면창이 있고요. 또 식당 공간에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투베이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은 모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또 일부 세대에서는 침실 이쪽에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C타입 같은 경우에 13개의 세대이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드레스룸,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침실 3쪽의 일부 세대는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은 잘 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민영주택이고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청약과열지구이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민간 택지이지만은 저렴하게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되시는 분들은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자산 기준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지역은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를 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금액에 맞춰져 있으면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 9월 19일, 1순위 해당 지역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 20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면 되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2024년 9월 23일에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30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급이 20%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20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84제곱미터 LBC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주변의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10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10억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계속 거주자 같은 경우 그리고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셔도 될 만한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의 입지 초역세권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큰 매력적인 아파트로 보여지고 또 롯데캐슬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아파트의 랜드마크, 이 주변의 랜드마크, 청담동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 물량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선 사업 개요를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이제 위치를 한 도시개발 사업의 A4 블럭이 분양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체 1과 2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의 블럭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A4 블럭 이제 첫 번째 블럭이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768세대 중에 일반 공급은 309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8기동으로 이루어지고요.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이 수원역이죠. 수원역 같은 경우에 GTX의 호재도 있고 이제 여러 전철 노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 중에 거점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신분당선에 호재가 있는 만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매교역 같은 경우에도 수인 분당선이긴 하지만 수원역하고 이제 근접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매교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근해가지고 성균관대역 인근에 수원 이목지구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에이트르 더 리체 1블록과 2블록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 특화 거리를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수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성균관대역 1호선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인동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 인동선 신설 역사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역사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리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블럭 A4블럭이 먼저 분양을 하고요. 단지가 더 큰 2블럭 그러니까 A3블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분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블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포마의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학원과의 특화 거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주변에 또 쾌적한 그 산을 끼고 있고 주변에 유해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는 곳에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수원역까지 금방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리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지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수원 이목지구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디에이트르 같은 경우에 2027년 9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장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이제 10억 7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이제 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은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화서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원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12년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5평형의 수원 SK뷰 같은 경우 실거래 가격은 8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비과세 여건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억 원을 넘는 이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수도권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평형의 기준 해가지고 10억 언더의 아파트들 그리고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라면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입지가 뭐 초역세권의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10억 원을 넘어갔다는 부분이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부지를 뭐 상당히 비싸게 샀다는 뭐 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치고는 좀 높은 분양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한데, 지금 현 시점이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기존의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멈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분양 가격이 다소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디테일적인 분양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 374세대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의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하고 또 여기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에 파우더룸, 창문도 잘 나 있기 때문에 주방도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안방도 드레스룸과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빠진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394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여기에 이제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침실 2에 큰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제 옷장도 2개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문이 잘 나 있고 맞통풍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수납 공간이 침실 2에도 이렇게 드레스룸을 넣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상층이나 다락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락방을 이제 준다는 것이 장점인데, 대신에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이나 다락층을 이제 선호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로얄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외의 수도권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가가 다소 좀 높아 보입니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에 청약 신청을 하고 일반 공급까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예치금도 여러분들께서 충족을 해야지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9월 19일에 특별공급 1순위 9월 2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 및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본다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 총 공급 세대수는 374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공급 세대수가 151세대,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 세대수가 394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세대수가 15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 세대수도 뭐 적지 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7,400만원, 그리고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1,826만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60%의 추첨제 물량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주변 시세에 대비 좀 비싸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 청약을 하기에는 입지적인 한계가 있는 곳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분양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84 B타입이 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알파룸까지 4개의 방, 그리고 평면 구조가 상당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84 B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공급의 귀중한 조건,
또는 이제 가점제가 높으신 분들이 이 물량을 청약하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스하시고 다른 물량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완판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남아있는 디에틀의 분양 물량의 분양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소 높은 분양 가격의 아파트 물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점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무상 옵션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건설사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런 옵션들이 이제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에이트의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하고 가전까지도 무료로 설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에이트 더 리체는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상 옵션을 무상 시공 예정이며 고객님께 별도 유상 옵션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신축 아파트의 고급 인테리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분양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상 옵션들이 나한테 맞는 옵션인지 보시고 가격들도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분양가의 가격이 좀 나한테 맞는 금액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옵션들을 플러스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높은 분양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058세대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 물량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도 2116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의 규모, 그리고 최고층 35층 29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가 뭐 41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 50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타입의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강이 있고요. 한강 위쪽으로는 일산 호수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산 호수공원역 주변에는 공공주택 지구인 장항지구가 분양을 했죠. 그리고 이 북쪽 말고 남쪽을 보게 된다면 김포의 한강신도시와 인천의 검단신도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고 있는 한양수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김포 골드라인 중에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요. 이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마곡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질 곳인데요. 인천 2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1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교통이 개선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5호선 연장 계획이 김포하고 인천시를 이제 경유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의 접근성이 향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GTX D노선까지의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브센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은데요.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북변 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은 좋지만은 이렇게 쾌적한 아파트들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한강도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북변 공원을 끼고 있고, 많은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대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흥 주거타운, 더 커질 미래가치, 랜드마크, 그리고 명품 학군, 생활 인프라도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변에 이제 CGV라든가 홈플러스, 그리고 김포 초등학교, 김포소 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만의 커뮤니티도 좋겠지만은 이런 주변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것들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어울림센터까지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초역세권의 아파트 한양수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8,9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원대를 이제 다 넘어가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만큼 주변의 시세를 좀 비교해 본다면 인근의 이제 거래 사례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강 메트로 자 2단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2020년 7월에 입주를 한 5년차 아파트
아파트인데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더욱더 입지가 좋은 이 한양수자인 오브센트의 아파트가 5천만 원 이상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오스타 파라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5년차가 된 아파트 실거래가 34평형의 가격은 5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대에도 31평의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어쨌거나 2028년도가 된다면 3년 4년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이고 주변에 구축 아파트가 더 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아주 고분양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워낙 고분양가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량도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또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조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서울의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 주변의 단지들이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7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더욱더 입지가 좋은 곳에 또 진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 골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김포 공항이라든가 마곡지구 이런 쪽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만한 물량입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50제곱미터 65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제 작은 팬트리도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172세대, 59 C타입 141세대인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창문도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59 타입 치고는 그래도 평면이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478세대, 59 D타입 359세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 이제 팬트리가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6 A타입 같은 경우에 92세대, 76 C타입 115세대인데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잘 빠져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상당히 넓은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발코니 2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좋은 구조로 보여지네요. 74 B타입 같은 경우에 228세대 2베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좀 작은 것이 좀 아쉽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58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이제 침실 3개의 알파룸까지 방이 모두 4개이고요. 알파룸의 공간도 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넓고요.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서 상당히 좋은 평면 구성입니다. 84 B타입 183세대 그리고 84 D타입 75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있지만은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인데 이제 방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90 A타입 같은 경우에 17세대, 90 B타입 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이 3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있고요. 주방 공간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에 창문도 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부분은 돌출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03 A타입 같은 경우에 120세대, 103 B타입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있고요. 침실 1, 2, 3, 4 그리고 거실까지 잘 빠져 있고요.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잘 빠져 있고 창문도 다 있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또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팬트리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우수한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민간 택지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공급도 함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전매 제한 6개월,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을 이제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100%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9월 19일, 1순위는 9월 2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5세대 3억 9,300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만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만원 선,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을 넘지 않는 6억 9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84타입까지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첨제 100%인데 9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원, 그리고 6억 8,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는데 8억 7천만원, 그리고 103B타입 같은 경우에는 6세대 8억 4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84제곱미터가 거의 7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59타입이라든가 76타입, 그리고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 구성도 좋았고, 그리고 5억 초반대면 가격대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5억에서 7억 정도의 아파트들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 그리고 공원을 품고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와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김포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마곡지구라든가 이렇게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품고 있고 한강변과 인접하고 있고 지하철 5호선이 만약에 연장개통 되게 된다면 이런 수혜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59제곱미터의 물량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평면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현장 답사를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